안녕하세요. 오늘 1월 8일 목요일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테슬라가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로보택시와 사이버캡 차량 운행을 2026년에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이 되고 있고, 또 에너지 쪽은 어때요? 코텍스2가 500메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가 될 거고, 이게 또 올해 가동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로보택시도 그렇고 에너지 쪽도 그렇고 전망이 다 좋죠. 거기다가 올해 스페이스 X 상장도 그렇고요. 이런 공시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반대로 못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들다가 이해가 안 돼서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고, 혹시라도 매도를 하신다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정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사람들이 스스로 기회를 던져버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구간에.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막바지 세일 구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충분히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문구들, 자극적인 문구들이 뉴스를 이용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CES, 엔비디아 자율주행, 이걸로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노이즈도, 이런 조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번 주 월화수 해가지고 계속 제가 테슬라 풋옵션 추적해 드리면서 풋옵션 세력의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도 거의 풋옵션 세력의 힘이 강하지만 근데 이게 살짝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제 풋옵션과 콜옵션 세력의 힘이 이렇게 거의 1대1 정도로 비슷해졌지만 풋옵션이 살짝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늘 목요일 같은 경우 드디어 풋옵션 세력이 1 이하로 이 힘이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콜옵션 세력이 더 힘을 많이 가진 상황. 오늘은 한마디로 매수가 우위인 상황으로 드디어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매도 세력의 힘이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력들은요, 하방을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하방은 제한적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상방을 향해서 새로운 가격을 세팅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하방은 제한적이니까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방은 제한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풋옵션 세력이 가격 세팅을 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영상 준비했고요. 자, 최근에 주가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좀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옵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아주 작정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재가 아닌 걸 가지고 하방으로 밀면서 한 주라도 더 담는 이런 세력의 의도를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 이제는 매수 세력의 힘이 강해졌다. 그럼 얘네가 하방에서 조금씩 티는 안 나지만 조금씩 담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430달러가 지지선이 되고요. 그리고 450달러. 그래서 크게는 430달러에서 450달러 박스로 봐주시면 되고, 본장 열리기 직전 데이터까지 봐야 되겠지만, 자, 오늘부터는 매수가 조금씩 유리해지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정확한 거는 이런 데이터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매매 전략 잡아가실 분들은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데이터들 매매 전략 시나리오 공유 드리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같이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방은 이제부터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이유는 이 풋옵션 세력이 빠지면서 이제 상방으로 매수 세력이 붙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수급상의 포지션의 변화,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자, 매출, 수급 외에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세미트럭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뜬금없이 왜 세미트럭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게 세미트럭이죠.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대형 트럭을 세미트럭 혹은 줄여서 세미라고 부릅니다. 발음은 뭐 세미 또는 세마이라고 부르는데요. 테슬라도 이 표현에서 착안해서 트럭 이름을 테슬라 세마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미 또는 세마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세미 트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요. 투자자들은 두 가지로 좀 진영이 나뉘어 있어요. 한쪽은 FSD와 옵티머스를 중심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진영과 다른 한쪽은 이거 거품이 잔뜩 끼었다. 테슬라 PER 200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굉장히 고평가 아니냐. 라면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렇게 두 진영으로 갈리고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집단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세미트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미트럭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해요. 자, 미국은 이 트럭을 무게 기준으로 클래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트럭이 클래스 8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미트럭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테슬라 세미 역시 클래스 8 트럭입니다. 자, 클래스 8 트럭의 공차 중량은 보통 7톤에서 8톤 수준이고요. 일부에서는 11톤까지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럭과 화물, 연료를 모두 합친 최대 허용 총 중량은 36.3톤에 달해요. 전기 승용차가 아무리 무거워도 3톤 안팎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시장이 얼마나 극단적인 무게의 영역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 때문에 빌 게이츠는 2020년 클래스 A 트럭은 배터리 크기와 무게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 사이가 또 미묘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이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져 오죠. 무튼 여기서 트럭 시장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트럭 시장은요. 오직 효율 그리고 비용, 숫자로만 판단한다라는 거죠. 뭐 신미한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대형 전기 트럭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이유도 간단합니다. 기존의 디젤 트럭보다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테슬라의 세미트럭 1세대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전기 대형 트럭이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 펩시코인데요. 자, 펩시코가 공개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세미트럭 한 대를 3년간 운용하면서 차량 한 대당 약 25만 달러, 즉 연간 8만 3천 달러 이거를 하나로 환산을 하면요. 1억 원 이상을 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전기 트럭 역시 구조가 단순하고 소모품이 적으면서 정비와 유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디젤 트럭 대비 연간 5천만 원 정도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트럭이 디젤 트럭보다 초기 가격이 1억 원 이상 비싸더라도 2년만 굴리면은 그 돈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세미트럭 1세대는 대규모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결국 문제는 배터리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1세대 세미트럭의 공차 증량은 약 11톤에서 12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디젤 트럭 평균보다 4톤에서 5톤 정도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배터리를 더 실자니 무게가 늘고, 무게가 늘면 주행거리가 줄면서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다시 배터리를 더 실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때문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점도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문제를 2세대 세미트럭에서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핵심은 이 배터리의 변화라는 거예요. 1세대 세미트럭에는 이 배터리 셀 약 2만 개가 들어갔는데요. 반면에 2026년부터 생산될 2세대 세미트럭에는 배터리 셀이 약 4,000개에서 5,000개만 들어갑니다. 2만 개에서 4,000개에서 5,000개만 들어가는 거는 확 줄여버린 거죠. 확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배터리는 기존 1세대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또 줄였지만 에너지 밀도는 10%에서 15% 정도 더 높고요. 그리고 구조화 배터리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 배터리 셀이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차체 프레임의 일부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모듈과 팩 구조를 줄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무게까지 크게 줄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1세대 세미트럭의 또 다른 약점인 충전 속도까지 크게 개선을 시킨 거죠.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세미트럭의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개선이 됐어요. 트럭은 운행 시간이 곧 돈인 거죠. 차가 멈춰있는 시간이 그대로 비용입니다. 이거는 비행기랑 매우 유사한 구조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메가차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이 시연 영상에서 1.2메가와트의 속도 충전이 확인이 됐고, 이 정도 속도라면요, 30-40분 안에 배터리의 70% 이상 충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상업용 차량 기준으로 보면 짧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트럭 운전자가 일정 시간 운전하면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전자로그 장치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휴식하는 동안 충전하면은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세미트럭의 경쟁 상대는 다른 트럭이 아닙니다. 진짜 경쟁 상대는 철도 물류라는 건데요. 미국의 철도는 사실상 화물 전용입니다. 승객 철도는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미국의 철도 물류 비용은 마일당 2.8달러에서 4.5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면에 세미트럭은 마일당 1.4달러에서 1.9달러, 자율주행이 여기에 더해질 경우 0.7달러에서 1.05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FSD가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되겠죠. 철도 비용이 왜 이렇게 높냐? 기차역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 다 인건비죠. 그리고 미국의 철도 인프라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내려서 다시 결국은 트럭으로 옮겨야 돼요.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자, 세미트럭의 등장은 단순히 경쟁사 디젤 트럭의 점유율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도라는 다른 운송수단의 영역까지 흡수하면서 시장 파이 자체를 키워버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불어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FSD가 같이 붙으면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26년은요. 자, 다들 옵티머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먼저 이 세미트럭발, 테슬라발 물류혁명이 먼저 현실화되는 원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용하지만 먼저 숫자로 증명되는 변화, 실적과 구조적인 변화가 여기서 먼저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이 옵티머스가 3 years라고 나오죠.
옵티머스가 3년 안에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될 거고 대량 생산될 거다라고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외과 의사보다 많은 뛰어난 옵티머스 외과 의사들이 나올 거다라는 영상인데, 자, 테슬라의 FSD와 옵티머스 학습용 비디오 생성 모델은요, AI가 만들어낸 엉터리 데이터가 아닌 수백만 시간 분량의 실제 영상을 사용해서 구축이 된 거예요. 자, 테슬라 주식을 팔면서까지 X를 산 이유가 왜 샀느냐? 그록이라든지 이 XAI 이런 것들을 왜 샀는지가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FSD와 그록의 만남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붙여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가 어디까지 발전될지 정말 이제 상상이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